오늘 준비한 내용 또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볼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을 아니 전세가가 계속 안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른다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세가 쏟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쏟아진 거예요? 이번에 저번 주에 이제 뉴스로 말했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한국경제 기사. 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이 얘기가 뭐냐면 재건축 단지에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안 주겠다. 2년은 거주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되는 것들인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2년을 채워야 되는구나.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죠. 이거를 법을 한다고 하니까 되자마자 이제 그게 되면은 안 되니까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음마 아파트에 제가 주변에 입주한 사람만 해도 3사람이나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거주했던 전세입자가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간 사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부터 보유했지만 거기에 거주 안 하고 다른 곳에 거주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라든지 매매 물량이 거의 없었죠. 그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 조건이 진짜 사라지니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가 법이 생겼다 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법 시행을 이제 또 이게 그 과정이 하겠다라고 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법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70건에서 와 이게 그냥 2배 이상 전세 매물 그냥 다 확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법을 그냥 없앴을 뿐인데 안 한다. 그러니까 생긴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했을 뿐인데 그냥 전세 매물이 없던 게 그냥 생겼다. 폭증의 더블 2배 이상이잖아요. 70건에서 163건이니까. 네, 새 아파트를 안 준다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전세가가 다 하락하기 시작했고. 진짜 하락했다. 그럼 이때 올라갔을 때 들어간 세입자들은 지금 나오고 싶겠네. 5% 증액하고 싶지도 않겠네. 그렇게 되면. 이때 들어간 세입자들은 이거 백지화 전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들어갔을 텐데 이거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계약갱신하려면 5% 증액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사 가고 싶겠네. 이사비만 더 들어가고 복비만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월세 매물만 많고 전세 매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세값이 높거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성사가 안 되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재건축이라는 건 결국 입지가 엄청 좋은 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집이 낡았을 뿐이니까. 근데 그래서 전세값이 그 주변 시세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사실 싼 전세를 공급하는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여기마저도 올라가니까 다 이제 올라가고 아예 없고 살고 싶고 그리고 음마 같은 아파트는 이제 학군지이고 그리고 이제 학원가 이용하는 원래 오랫동안 이제 학군지니까 거의 거주한다면 거의 12년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주변에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런 상황이 없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쪽에 전세 물량이 쏟아져서 전세값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규제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전세값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만 답이 있네요. 음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음마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마포 성산시형 저쪽 저기잖아요. 마포. DMC 있는데 성산시형도 2배 20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났고 강남구 개포 현대 1차 34% 증가했고 상계동도 전세 늘어나고 그 전세가 압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이제 좀 조정이, 그러니까 오버슈팅되고 이게 그 가격이 진짜 시세가 아닌 오버슈팅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전세 공급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풀었을 뿐인데
법을 하나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전세가 엄청나게 풀린 거죠. 네. 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전세가 압력이 좀 빠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네. 돼서 네네. 원래 이제 싸게 공급했던 시장인데 이제 저가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생성이 된 거니까 네. 사실 서울에서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 공급을 일시적으로 좀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또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5일 동안 신용조회 3번 했다가 대출이 막혔다. 왜 신용조회 하는데 왜 대출이 그렇죠? 이게 과다조회인데 신용조회는 사실 자신이 토스 어플 보면 네. 자신의 등급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신이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 그 은행에서 확인한다는 거는 네. 이게 뭐냐면 대출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떤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거나 신용으로 내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는 그 전제는 그 은행에서 신용 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회가 남아요. 네. 그래서 하루 전에 A 은행에서 조회했다. 네. 그래서 내가 조회를 했어. B 은행에서 조회를 했어요. 이제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조회를 해야 돼요. 신용 등급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C 은행에서 이제 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앞에 A, B를 했네. 네. 이거 이상하네, 요거. 아니 그럼 이거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금리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교만 하지 심사까지 받는다는 건 사실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려면 여기서 신용을 조회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제가 대출 승인을 받는 과정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신용 등급을 해서 이제 와서 서류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면은 네네. 거의 되는 거고 그 전에 금리라든지 어떤 상환이라든지 어떤 금액 정도는 대충은 알려주는데 네. 그리고 대충 알려주는데 그 기준은 뭐 신용 등급이 5등급 안에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합니다. 그럼 저 이거 할게요라고 해서 하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특히 비대면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비대면 대출. 이거 그러니까 대출 딜러 하시는 분한테 네네. 물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막히지 않는데 너무 많이 하면 대출이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용 조회를 많이 하지? 네. 은행에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그 얘기 있었는데 네. 신용조회가 신용도에 영향 미치도록 안 미치게 하겠다. 근데 은행은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하는 조회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조회를 하면 네. 그래도 은행도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네. 조회가 많이 돼 있으면 네. 저 은행에 내주는 사람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직장인 한모 씨는 신용점수가 930점대에 연체 이력도 대출도 없다. 근데 이틀에 걸쳐서 은행 5곳 앱으로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려면 이거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용정보 제공 동의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단기간 내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조회한 횟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절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비대면 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 기사를 뽑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위험해? 그건 아닌데 사실 너무 과도하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간편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 광고나 배너는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세요. 내 신용 등급 알아보세요. 막 이런 광고도 많고 내 거 나 대출 여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광고도 많은데 그냥 그거 하고 대출 안 받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그걸 조회하는 것만으로 내가 대출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라는 얘기고 아, 너무 이제 네네. 그래서 막 이게 정말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네네.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하시고 네.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본인이 조회하는 네. 건 괜찮은데 은행이 그러니까 내 신용을 이거 너무- 조회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난 카카오뱅크 잔금일 직전에 대출 불가 통보했다라는 그게 있네요.
이거는 어떤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네. 이 기사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신용 조회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대출을 이제 승인을 이제 만약에 내서 이제 조회까지 해서 승인이 나면 잔금하는 날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내는데 카카오에서 그날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보증서인데 네. 그 보증서가 이제 나오면 나 자신이 이제 나온다는 걸 확실하는데 그 보증서 중에서는 주인한테 확인하는 과정,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고 전입도 확인하고 네.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딱 내는 시점에 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뱅크에서 이런 잔금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조회를 해서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났다라고 하지만 네. 그 잔금하는 날 내가 그 돈이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미리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조금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니까 만약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신용 점수도 떨어지게 되고 잔금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때 네네. 미리 확인도 하지만 내가 보증서 중에 세 가지 보증서 중에 네. 제대로 보증서가 끊어졌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그날 나올 수 있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연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소름 이게 그 무섭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전세죠. 잔금일 직전에 전세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네, 그날 안 나왔대요 돈이. 그래서 위약금을 물기도 하고 그냥 그날에 안 나온 거예요. 그날 그쵸?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예. 계속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하려고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어떤 직장인이 썼는데 배우자 소득증명을 내라고 해서 미혼인데 그거 제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못 걸었어요. 이런 상황도 그러니까 나오고.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잘 안 되고 뭔가가 있다는 지금 거예요.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네. 그래서 심사가 3일 만에. 네. 3일 안에 대출 심사가 된다면 이상하게 광고를 한 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된 줄 안 거죠. 이 사람들이. 네네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서 네. 많이 피해자가 많나 봐요.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신용 대출이고 네네.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서민 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에 대해서 처음 내시는 무주택자라든지 이제 전세입자 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이런 악재가 터진 게 좀 많이 아프겠네요. 공무주총이야. 그러니까. 빨리 해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카카오뱅크 이용 안 하시는 것을 당분간은 이용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른 대출도 조금 알아보고. 왜냐면 이거는 계약서가 있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서 없이 뭐 신용대출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미뤄줘도 상관없는 것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부동산 관련된 거는 계약서에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 된다 그랬다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계약금 날리는 거거든요. 계약금보다는 위약금에 지금 그렇죠. 위약금도 물어야 이게 되고. 원래 전세를 나가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한 10개 물릴 때도 네.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참 아찔합니다. 이거 아찔해서 제가 꼭 전세 대출 받을 때 꼭 조금 그 전에 자신이 대출이 나올 그 날짜에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비대면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이런 계약서 찍는 대출은 확실히 좀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마통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카뱅 써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그거 내가 급할 때 쓰려고 미리 뚫어놓고 이런 것들은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계약 대출이 아닌데 그런 거는 사람 보고 만나서 도장 찍고 해서 다 해가지고 단단히 내가 자서 해놓고 그죠? 그런 거.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